예. 배우자 궁의 심리 분석 78쪽은 부인 인연 요래 돼 있고 그죠? 그다음 한 장 넘어가면 남편 인연 요래 돼 있습니다. 자, 배우자 궁이라 하면 어딥니까? 여기잖아. 그죠? 배우자 궁.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에 있는 십성을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방금 눌러놓고 제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몰라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과거에는 배우자 궁이라 하면, 남명에서는 요 자리가 배우자 궁이고, 요건 안방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 할 때 안방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배우자 궁 자리를 요 자리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여명에서는 배우자를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지금도 이 자리를, 참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엄연히 배우자 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육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의 배우자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부인 인연이라면 남자명이죠. 부인 인연 남자명에서 뭐 비견일 때 이런 얘기고, 그 뒤에 넘어가면 남편 인연, 그건 여명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여명에서 비견일 때 이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통틀어 봅니다. 사실은. 남자가 바라보는 이제 여명, 아내, 남편한테서는 부부가 아내잖아요. 아내, 내가 아내를 생각하는 것과 또 여명에서는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통틀어서 의논 하면 대충 여기 예를 들어 뭐 비견이 있어. 이러면 잠깐 책 한번 볼게요. 보시면 78쪽에 부인 인연의 비견은, 그죠? 부인 인연의 비견이라 하면 요거는 남자의 명을 뜻하잖아요. 비견은 이래 돼 있습니다. 처궁의 비견은 존중성이 없고, 상대로 일단 비견이라 하면 친구를 뜻하잖아요. 친구, 동료,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한 관계니까 나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친구와 같은 아내로 마찰이 잘 생기고, 그죠? 마찰이 잘 생기고 잘 대들고 현모양처는 아니다. 남자 명에서는 이 자리에 비견 깔아서만 니는 네 마누라는 현모양처는 아니다. 네 팔자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모양처는 아니니 처복이 약하다고 본다. 그러면 좋을 때는 친구, 좋지 않을 때는 친구지간에 완전히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관계를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보면 일간이 여생남이면 무난하다 이래 해놨습니다. 서로 신약하면 같은 오행도 무난하다. 신약은 뭔지 알잖아요. 그래 신약자들은 친구, 동료는 어떤 내 편이잖아요. 서로. 그러한 관계니까 괜찮다. 그렇지만은 비견은 신강자들한테는 진짜로 완전히 아니죠. 신강자들은 왜냐면 서로 내가 돋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찰이 심할 수도 있다. 근데 여명에서는 한번 볼게요. 여명에서 한 장 넘어가면 남편 인연의 비견은 이렇게 돼 있죠. 비견은 보면 모든 것을 같이 하기를 좋아하고 바란다. 이런 거예요. 여명의 비견을 깔았으면 남자 명하고 또 다르죠. 남명의 비견을 깔았으면 여자를 나와 동등한 관계로 생각해서 만약에 급제라면 경쟁자로 생각하듯이 아내가 아니라 그 여명에서는 어떠세요? 남편은 급제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비견의 신강자들은 군림하고자 하는 내가 왕이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명에서의 급제는 볼게요. 이게 또 반대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 못하는 관계거든. 그렇지 않고 이제 같이 하고자 한다는 거다.
비견급을 같이 동등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견급제가 여기 깔려 있으면 남녀 공이, 지금 조금 전에 비교했었지만 남녀 공이 어떤 서로 나는 아내를 비견과 같이, 그죠? 그런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의 잠재적 성향이기도 하거든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정신적 성향이잖아. 나는 이걸 깔고 있으니까 내 정신적, 여기 있는 글자 만약에 경금이라면 경금의 그 에너지와 같은 그런 정신적 성향을 가 있는, 그걸 뜻하는 거고, 여기 십성이, 그 십성, 십신은 요거 이제 부부, 궁자리니까 내 부부의 성향을 요걸로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에 내 비견을 깔았으니까 또 나는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아내를 이렇게 본다 이거잖아요. 그래 내 아내를 어떻게 본다? 친구와 같이 본다는 거지. 그죠? 친구가 같이. 그 여자는 또 이 자리에 남편 자리에 비견이 깔렸어. 친구와 같다. 그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친구 동료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셔도 좋다. 그걸 통해서 여자는 모든 것을, 그래서 남명을 비견을 같이 동등하게, 나도 동등하게 너와 같이 하련다 이런 것이고, 협조자.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바라는 여자는 정제의 개성. 볼게요. 여기는 이 남자는 정제고 여자는 이 정관이거든요. 정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그죠? 정관은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라.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 기본적 마인드가 다르죠. 이 기본적 마인드를 이걸 베이스로 깔고 식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자면과 여자면과 약간의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급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급제는 부인 인연의 급제는 육신적으로 남매와 같은 배우자 이렇게 돼서 급제는, 그죠? 음양이 다르니까 남매와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자와 경쟁하려면 나보다 조금 좋은 조건에 관심 가질 것이며 철을 대등하게 대우하고 군림하지 않으니, 여자 입장에서는 괜찮죠. 군림하지 않는 여자는 괜찮은데, 그 대신에 남편의 심리는 처궁의 비견은 존중성이 없고 맞상대로 나와 같이 생각한다. 아까 그 비견이죠, 비견. 비견급으로 같이 생각한다. 그래 남명에서는 비견급은 처복이 없다. 왜?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나는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데, 그죠? 책무인데 그 여자는 친구와 같으니까 대등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 이제 좀 보호받으려고 하려면 약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나도 네가 동등하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니까 보호해주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조금 이쪽에 이제 여명에서의 남편의 인연의 급제는 그죠? 이 군림하는 것을 용서 못한다. 원래 정관의 남편은 그 명주를 보호하는 남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명은 남편한테서 보호받는 게 가장 이치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급제를 깔았어. 그리고 급제는 뭡니까? 급제적 심리는 내가 돛대라는 거거든요. 경쟁자나. 그래, 내 위에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 암만 남편이지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거는 용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명주의 심리도 다르지만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남편한테 또 남편과의 관계죠. 내 남편과의 관계. 그죠? 관계가 급제와 비견급은 비견급 그대로, 비견은 비견, 급제는 급제
처럼 관계가 이루어진다,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비등급이 깔려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그냥 뭐 내가 보호해주는 아내가 아니고 또는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동등하게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이 그죠? 그렇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럼 친구는 어떤 친구 관계는 자존심 관계잖아. 자존심이 걸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관계가 남자는 아내는 또 이제 이 남편을 대등한 입지로 본다는 거죠. 대등한 입지로 보니까 남편은 여자를 보호 안 해주려 하고 친구같이 이래 대하려고 하고 좋을 때는 좋지만 한판 싸우면 대판 싸우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신과 상관. 식신은 어떻습니까? 식상은 딸 자식이에요. 여명에서는 딸 자식이고 남자한테서도 어떤 뭐 후배, 제자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 이제 육신적 관계가 있는데 식신을 보면은 자식 같은 배우자, 부인 인연에서 그 남자 명이죠. 남자 명에 여기 이제 이 식상이 깔았어. 식상을 깔았어. 그러면 이제 이 자식이니까 자식과 같은 그런 배우자. 그죠? 남매 같은 배우자. 아니지. 자식 같은 배우자. 그 다음에 상관은 뭡니까? 상관은 예쁜 자식 같은 배우자. 아내를 귀여워한다. 이래놨어요. 식신은 뭐고 자식 같은 배우자. 갈로 열고 해갖고 아내도 가능하면 남편 뜻 따르고, 노력하며 분석하는 편이다. 이래놨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식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내가 생해주는 관계잖아요. 나에서는. 그죠? 내가 생해주는 관계거든, 식상은. 그러니까 명주가 생해주니까, 어떠세요? 내가 생해주니까 자식과 같이 이런 거잖아. 그래서 식신과 상관의 차이. 자식과 같이 100% 내가 생해주고 예쁜, 그러한, 부인을 만나게 한다. 그런 성향을 찾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식신은 내가 생하니 귀엽고 예쁜 딸처럼 얼굴에 비중을 두고 일어나고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그 뒤를 한 장만 넘어가면 식상을 볼게요. 남자 명에서 식상은 완전히 자식 딸 같은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명에서 식상은 한번 볼게요. 식신은 자식이라 여명이니까 식신은 자식이라 늘 챙겨주고 신경 써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늘 나약해 보이겠죠. 여자한테서는. 남자한테는 내가 생해주는 거고, 그죠? 여자는 뭐 자식과 같고 진짜로. 그래 남편을 자식과 같이 다루니 어떻습니까? 자식과 같이 생각한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약해 보이는 배우자가 인연이 될진데 식신은 그래서 내가 생하는 남자가 더 정이 간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생하는 자잖아. 그래 여자들 명에서는 여기에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식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방금 더 남편을 더 자식같이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부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또 자식 따르듯이 이런 얘기들 하나 더 키운다 아들 하나 더 키운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막 아들 다루듯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남편의 또 상관은 자식이라 부부간 존경은 없고 남편을 우습게 알고 항상 소리 지르고 쥐잡듯이 혼내야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인연이다. 이 자리에 상관은 깔았습니다. 상관은 뭡니까? 원래 남편은 정관이잖아요. 상관은 정관을 극하잖아. 그죠? 극하잖아요. 극하니까 상관은 남편한테 큰 소리 지르는 바로 이해되시죠? 여명의 상관은 식신하고는 틀리죠. 상관은 남편을 극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극하는 거니까 여명의 식신은
아들 하나 더 키운 거고, 여명의 상관은 자식을 자식이란다. 남편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남편을 이기려고.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 상관은.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잖아, 남편한테. 오히려. 그러한 관계가 되고, 남자 명의 상관은 보면, 상관은 보면 예쁜 자식 같은 배우자. 이래놨어요. 약간의 차이가 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정제와, 남명에서는 정제, 보호하려고. 여명에서는 정관이거든요. 상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관이라는 게 여명에서 남자도 상관은 정관을 극하잖아요. 남자는 상관은 정관을 극하지 정관이 여자는 알거든. 상관은 생제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상관 생제하는데 상관 정제하는 게 아니고 상관 생편제를 하거든요. 그죠? 오히려 남명의 상관을 깔았으면은, 상관은 여기 해놨습니다. 언제나 주고 싶어서 여기서, 그죠?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러한 형이다, 이 말입니다. 남자한테서는. 왜? 상관생제, 편제적 성향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명과 여명에서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몸매로 먹고 살지. 배 나온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하니 외모에 관심이 많고. 여기 상관자는, 남명의 여기 상관자는 특히 여자를 미모를 많이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상관이 깔린 사람은, 또 아니면 여기 식신이 깔린 사람은 내가 좋지 않은 것 같았으면, 그러면 그 상대하고 어떤 관계가 되면 좋으노? 이거거든요. 자, 거기 보면 상관자는, 그 다음에 식상자는 일간인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게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관계지만은, 여기 이제 남자 명과, 그죠? 여명이 그 일간이 서로가 생하는 게 남생여 일간이, 요거는 일간이 남자 일간이 여자 명의 일간을 생해주는 관계가 정신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으로 넘어갑니다. 재성은 편제와 이제 정제. 그 편제적 기본적 성향은 보면은요, 철을 무정하게 극하는 관계잖아요. 극하지만 음양이 달라서 정제고, 극하지만 무정하게 음양이 같아서 완전히 머슴 다루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 편제다, 이런 거거든요. 처궁은 내가 이 극을 하니, 이 쫄병과 노예라고 해놨는데, 쫄병과 노예라 여자를 우습게 알고 만만하고 이렇습니다. 눈치 빠릿빠릿한 여자가 인연이다. 그래,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남자 명의 편제를 깔았으면은 여자를 무지막지하게 무술이 다루듯이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를. 그렇게 보는데, 정제는 반대죠. 정제는 어떻습니까? 애처가. 내가 여기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죠? 남자 명의 정제에 깔라 하면 합의 관계거든요. 정제는 합의 관계거든요. 남자 명에서는 양목은 여기 밑에 이제 뭐 천간에 안 깔리지만은, 기토는 뭡니까? 이 양목은 양이 깔아야지. 정제를 깔 수가 없네. 남자 명의 간목은 뭐 축이나, 그다음에 그죠? 미토가 되고. 그러면 그죠? 지장간 속에 이제 막말로 지장간 속에 기토 깔리면 되는 거죠. 기토 깔리는 거죠.
된다. 그다음에 뭐 경금에 금이라 경금이라면 을목, 을목 해당되는 묘를 정제 이런 관계. 음은 음양은 양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정편제는 남자들한테서 남명의 정편제를 깔면은 정은 내가 보호해줘야 될 애처가인 상태고 그러한 애처가 되고 편제는 그 아내를 무술이 다루듯이 머슴 다루듯이 다룬다. 그런데 여명에서의 편제는 볼게요. 여명에서의 일지 편제자는 남편 궁에 머슴이 들어있어 숨도 못 쉬게 내 마음대로 하며 건강하고 돈 많은 확실한 남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사업가, 그래, 남자는 시키는 대로 여명에, 일단 여기 편제 깔려 있다면, 하면, 이제 그 여명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다. 그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깔았으면, 사업가보다 장래성이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장래성이 지금 편제는 실제적으로 그 비전을 본 비전, 현실적인 것보다는 비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명의 편제를 깔았으면 머슴을 깔았으니 이거거든요. 돈 벌어주는 머슴을 깔고 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다음 정제를 깔았으면 여명의 정제를 깔았어. 정제를 깔았으면은 제가 여기 저 표현을 제가 이랬는데 돈 계속 이제 돈만 밝히는 이제 그런 그 남편한테 이제 그런 한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제와 편제의 이 차이점이죠. 그렇게 돼 있다. 정편제 차이. 자, 여기서 그다음 이제 이 관으로 넘어가 볼게요. 관으로 넘어가면 이 편관과 이 정관이죠. 편관은 어떻습니까? 편관을 깔았으면은 편관은 칠살이잖아요. 편관은 범을 깔고 앉았다는 거거든요. 남명의 편관을 깔고 앉았으니 그죠? 얼마나 그래 내 집에 편관을 깔았으니 그죠? 내 집에 보호할 사람이 정제가 있으니 아니고 내 집에 나를 안정되게 해주는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를 바로 잡아주는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관을 깔고 앉았으니 그래 집에 범이 한 마리 앉았으니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는 얘기죠. 편관 칠살. 그러기에 남자 명예는 편관 중에는 노총각이 많다라고 해놨는데 한마디로 바람피기 십상이다. 왜냐? 집에 그 호랑이 한 마리 있으니까 처궁의 무적 그걸 받으니 이 사람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편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 가봐야 집에 일찍 들어가면 집에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돌게 된 거죠. 불평불만만 가지고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불평불만이 많아 집에 늦게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 남자 명의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면 바람피기 십상이다. 이제 그래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후덕한 그런 아내를 선호하겠죠. 남편의 심리는 처궁의 편관은 집안에서 교통정리하는 행위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 피곤한 스타일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써놨는데 그 다음에 정관은 어떻습니까? 공주가 아내를 굉장히 윗사람처럼 공경하는 거죠.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러한 남편이다. 그는 처가 남편을 극은하나 음양이 달라가고 사정을 보면서 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을 보면서 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래 서로 이제 잘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한 아내가 된다. 그래서 처궁의 편관은 굉장히 집안에서 교통정리하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 피곤한 스타일인데 이 정관은 진짜 당신이 왕한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이 인연이다. 그죠?
집안을 잘 돌볼 수 있는 구조라고 무난하고 밖에서는 내가 왕, 집에서는 당신이 왕 하는 사람이 인연이 된다. 여기서 남편의 인연, 그래 여명에서 잠깐 볼게요. 여명에서는 편관을 보면 정편관을 보면 여명의 편관은 남편 궁에 무지막지하게 호랑이가 한 마리 있으니까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강한 남자가 인연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편관칠살은 무지막지하게 나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 복종하는 형이 된다는 거죠. 여자 칠살을, 여자 편관을, 여명일지의 편관자는 남편한테 절대 복종한다. 절대 복종하는 게 무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종할 수 있다. 그 다음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남편은 하늘이다. 그죠? 나를 보호해 주니까, 책임져 주니까. 그러면 남편을 뜻대로, 그 정관이라 함이 벌써 굉장히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일에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배우자가 인연이 된다. 그런 배우자 상을, 그죠? 선호한다. 그러는. 그 다음에 정편인을 보면, 정편인을 보시면, 남명의, 부부인 남명의 편인은 이런,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죠? 편인이라 하면 계모, 악처가 이런 것을 뜻하고 사고, 뭉치, 잔소리꾼을 뜻한다. 그래 남명의 편인을 깔았으면 그 부인은, 그 명주의 부인은 잔소리가 많은 또는 사고, 뭉치 아내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남명의 편인을 깔았어. 그러면은 아내한테 모든 것을 도움을 요청한다. 마누라 잔소리 듣고 마누라 잔소리 듣고 살 팔자다. 그래 돼 있죠. 그래놓고 여기서 보면 예? 예? 그렇죠. 편의적인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자 명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말도 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고 치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뭐 그러한 남명에서는 남자 심리는 처궁의 편의는 자식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어. 그죠? 자식처럼 면이 있어 잔소리꾼이 될 수도 있다. 자, 정의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어머니 대용으로 생각한다. 여기 남명의 일지 부부 궁자리에 인성을 기본적으로 깔았으면, 그죠? 인성을 기본적으로 깔았으면은, 진짜 그 부인을 어머니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부인을 엄마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인을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대하듯이 그래 대한다 부인을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 여기서 인성을 깔면 지금 여기 책에는 곧 빠져 있죠. 네. 편인은 인성이라 하면 걸과 학문을 뜻하고 누구한테라도 인성은 엄마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 정제와 정관이 다르듯이 그건 다르진 않거든요. 인성은 누구한테라도 엄마거든요. 그 여명도 마찬가지 거예요. 여명도 남명과 같이 엄마와 같이. 그래서 여기에 편인을 깔아 있는 여명은, 그죠? 그래 그 부부 궁자로 편인 깔은 여명은, 그러면은 그 남편은 편인성 남편, 그죠? 그 편인성 남편은 어떤가요? 그러면 편인성 남편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편인성 남편은 어때 이제
자식 같으니까 자꾸 잔소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같이. 그래서 잔소리꾼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그 다음 정의는요. 여명의 전의는 또 엄마잖아요. 그죠? 그래, 마찬가지로 여명이지만은 남편을 어머니와 같이, 엄마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 인사가 또 어질잖아. 근데 어진 남편. 그죠? 나한테는 어머니가 어져. 어머니, 어진 남편. 또 아니면 이 남편을 엄마와 같이 또는 선생님 같이, 그죠? 이 존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진 남편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디 이런 적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궁에 지금은 남과 여명의 차이에서, 그죠? 이 기본적으로 정제를 아내로 두는 남명이나,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책무예요. 아내를. 여자는 어떻습니까? 정관이잖아요. 나를 책임져 주는 남편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인데, 여러 가지 십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 베이스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정리하면 비견은, 정리하는, 원래 남자는 정제는 내가 보호해야 되고 마누라를 보호해야 되고, 여기는 집이니까 궁이니까, 그죠? 집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호해야 되잖아. 아내나 집을 보호해야 돼. 여기는 정관의 여명에서는 내가 오히려 집이나 남편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맡기려 하는데 비견으로 생각해. 비견이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비견이니까 동등한 상대가 되잖아요. 친구와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그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잖아. 정관이랑 나를 책임져 주니까 내가 그를 공경해 줘야 되나.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존경의 대상이 되고 공경해야 돼. 원래 남편은,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고. 저도 뭐 이 주례를 보기는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런 얘기 했는 것 같아. 여자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책임지고 사랑하는 이 근본이거든. 근본인데 거기서 비견을 깔았어. 그래야 되는데 그 비견은 친구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는 뭐 공경이고 책임이고 이런 관계가 없어지고 비견적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때는 친구와 맞짱 까듯이 싸우고, 그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잘 따르고, 이 근본인데 식상을 깔았어. 그죠? 식상을 깔았으면 어떻습니까? 자식과 같이 오히려, 그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대상이 바꿔진다, 그죠? 여명의 상관을 깔았어. 아까 했잖아. 상관을 깔았으면 상관은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극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상관이. 여기에 상관 깔았으면 그 말이라. 그래, 기본적인 어떤 정제적, 정관적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게 기본적인 게 있는데 상관이 깔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상관에 대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상관 깔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 대한 상관이라. 남편을 알로 본다 이거잖아요. 극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지상관자는 남편과 살기 힘이 들다는 거죠. 상관자는. 그래, 남자 알기로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알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또 아니잖아요. 남편은 근본적으로 아내를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렇잖아요. 부부가 성립이 되면은 아내를 책임지고 집을 가정을 책임지려 하잖아, 남자가. 그런데 무능한 사람은 책임 못 지죠. 뭐 능력인 사람 책임지고. 그런데 여명에서 상관을 깔았어. 그래 어떻게 하죠? 뭐 이 책임을 지는 놈이든 뭐 무능한 놈이든 간에 일단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남편을 극하니까. 그래서 이 일지상관자는 집에 거의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라 하면 특징이 뭡니까? 일단 정관을 깨는 거잖아요. 정관은 내 남편인데. 그럼 일단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 부부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상관이 있어봐야 부부가 성립이 안 되니까 관계없지만 여기에 상관이 있으면 부부가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남명의 상관은 뭡니까? 남명의 상관은 뭐를 깨냐? 정관을 깨잖아요. 정관은 남자한테서 정관은 가정의 어떤 규칙, 부인과의 아내가의 가정의 이것도 정관이거든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깨진다고. 그러면 그게 관을 깨지니까 나는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죠. 자유로운 영혼. 이런 어디 구속되기 싫어한다. 이거거든요. 어디 얽매이기 싫어한다. 이거잖아요. 그래 여명의 집에 상관을 깔았으니까 내 남편이 찌라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남편이 놔두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래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고 여기도 남자 명도 누구라도 마찬가지라 상관이 있으면 그 상관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벌써 내 노후잖아. 내 노후에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상관은 어떤 틀에 가정에 어떤 틀에도 안 매이고 프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 혼자 살아야지. 그죠?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명이고 여명이고 간에 지금 조금 분리해놨습니다만 조금 차이 나게 해놨습니다. 근본은 남자는 가정과 여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요거 기본이고. 또 여자는 정관 남편, 내 집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게 성립이 안 되고, 뭐, 편관을 깔든지, 편제를 깔든지, 다른 걸 식상, 재성, 인성, 다른 걸, 그 십신에 대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십신의 상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상대를 그 십성의 그 특징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까 했죠. 인성을 깔아서. 아까 뭐 남명, 여명 따로 구분하지만 인성을 깔아서. 그럼 어떨까요? 여명의 인성 깔아서 남편을 엄마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인성은 또 어질잖아요. 그 남편은 또 어진 남편이다. 여자는 또 남편을 잘 따를 것이다. 왜 엄마같이 따르는 거죠. 남편같이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같이 선생님같이 그죠?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일지는 어떻습니까? 나의 심리도 되잖아. 나의 심성 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를 그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그와 같은 인연을 선호한다. 그와 같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부 배우자 궁의 심리 분석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급 시작하는 중급은 십성의 대인 관계, 그다음에 뭐 십성의 또 넘어가면 그 성격과 심리,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십성의 심리 구조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 지금 조금 우리가 진도로 조금 빨리 나가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잠시 놔두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신살로 넘어갑니다. 우리 중고급 저 앞에 하시던 진도대로 넘어가면 이제 삼재하고 벽팔 쪽에 삼재, 천을기인, 뭐 역마, 도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러니까 어떤 명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의 명을 봤을 때 지인들의 명을 봤을 때 이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냐에 따라 어선 십신이 있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의 선호하는 남편감이나 그죠? 또 그 사람의 남편의 성향이나
또 그 사람이 남편한테 대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읽어볼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런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